CNN 주최하에 이루어졌던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토론 이후 처참한 토론 성적표로 지지자들을 실망시킨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진영으로부터 엄청난 사퇴 압박을 받아오다가 급기야 일요일 대선 레이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대선 토론 이후 같은 진영의 정치적 동지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온 그로서는 그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을 것이라 짐작되며 바이든 옆에서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과 참모들 역시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와중에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부통령으로 재직 중인 카말라 해리스입니다. 그녀는 바이든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줄곧 2024년 대선 후보는 바이든이 유일하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고수해왔지만 결국 세계사의 주체가 될 기회는 그녀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실상 해리스는 정치 이력보다는 지방검사로 보낸 세월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녀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로 재직해왔으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캘리포니아주의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것 등을 포함하여 총 13년 동안 지방검찰청에서 재직해왔습니다. 그녀의 지방검찰 이력에 비해 정치 이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상원의원에 복무한 것과 2021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부통령직에 복무해 온 약 7년여 기간이 전부입니다. 이에 민주당의 선거 전략가들은 그녀의 검사 이력을 살려 트럼프에게 중죄인 프레임을 씌운 다음 대선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의 사퇴 소식이 전해짐과 거의 동시에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던 2020년 민주당 경선의 주자였던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렌은 검사 시절 해리스 부통령은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들을 다룰 수 있는 역량과 함께 많은 경험 또한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렌은 또한 그녀는 학대받는 여성들을 대신해 싸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거대 은행과 관련된 비리를 파헤치는 이력 또한 가지고 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에서 검사이자 법무장관으로 매일 여러 종류의 범죄와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렌은 상원의원에 당선되기 전 소비자금융보호국이라는 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해리스는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으로서 모기지 및 금융위기와 관련된 대형 은행들의 비리 사건을 파헤치고 있었으며 워렌은 그녀를 그때 처음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리스의 검사 경력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트럼프를 상대로 한 싸움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트럼프가 중범죄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지율은 적어도 공화당 내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상태입니다. 그를 대신할 만한 공화당에 참신한 대통령 후보로 그 어떤 이름도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의 지방검사 이력만으로 트럼프를 상대한다는 것은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 또한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지금은 이민 문제 및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대선 전략을 펼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 또한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트럼프를 상대하는 해리스 진영의 대선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지 의문입니다. 트럼프 캠프 쪽에서도 차라리 바이든보다 해리스가 훨씬 더 쉬운 상대라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이든과 그의 최고위 참모들은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수행해 오는 동안 부통령인 해리스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지명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그녀가 트럼프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점 또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을 만나는 국제 무대의 만찬 자리에서도 해리스는 다른 나라 지도자의 아내 옆에 앉는 정도의 자리에 배정돼 지도자급 예우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리스 쪽 사람들은 그녀가 알게 모르게 그녀에게 닥쳐올 운명의 시간을 미리 직감해 왔다면서 바이든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그가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해리스는 미국 정치권의 극소수로 포진해 있는 피부색이 다른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그녀가 여성이면서도 유색인종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많은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에 무시받는 것에 대해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해리스와 가까운 사람들이 전한 바에 의하면 해리스는 그녀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 및 무의식적인 인종차별, 그리고 성차별에 노출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비교적 잘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바이든이 대선 레이스를 중단한다고 선언한 만큼 해리스는 대선을 위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일들 중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과제인 러닝메이트를 찾고 선택하는 일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현재 해리스의 러닝메이트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 측 인사들로는 펜실바니아 주지사인 조시 사피로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인 로이 쿠퍼, 그리고 미국의 교통부 장관인 피트 부티지지 등이 있습니다. 그의 해리스의 러닝메이트로 거론되고 있는 또 다른 민주당 측 인사들로는 켄터키 주지사인 앤디 베시어와 연방 상원의원인 마크 켈리가 있습니다. 해리스 대 트럼프로 펼쳐질 2024년의 대선 경쟁에서 트럼프는 강력하고 악동적인 이미지로 미국을 위대하게 재건한다는 기치 아래 많은 미국 보수층 백인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2024년 대선을 향해 계속 전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주자인 바이든의 사퇴 선언으로 해리스가 본선 레이스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사실상 해리스는 미국의 부통령으로서 그동안 미국 대중들을 향해 특별하게 각인된 이미지를 형성해 놓지 못했습니다. 옌지 온화하다 못해 유약한 인상마저 풍기는 해리스의 이미지는 그래서 트럼프 진영에서조차 바이든보다 해리스가 더 쉬운 상대일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채 100일도 남지 않은 미국 대선 날짜로부터 해리스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해리스가 이러한 일들을 무난하게 소화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면서도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해리스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워렌 상원의원은 해리스는 압박된 분위기에서 더 차분한 능력을 발휘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촉박한 대선 시간으로 인한 혼미한 상황하에서 어떤 반전을 해리스가 이끌어낼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대선 후보 사퇴 발표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와의 대선 토론 이후 민주당 진영으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아온 바이든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